안녕하세요. 47세 된 김정미입니다.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일들인데 돌이켜보니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경험이었거든요. 우선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 민수와 저는 201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대기업에서 전산 일을 했죠.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아이 없이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저는 식당에서 서빙부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영어 공부하면서 IT 자격증을 따느라 고생했고요. 그래도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따서 에이전트로 일하게 됐고 남편은 IT 컨설턴트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집도 사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2019년 가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는 72세셨는데 혼자 한국에서 지내시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외아들이라 저희가 미국에 온 뒤로는 계속 혼자 사셨어요. 급히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갑자기 10살은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관상동맥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를 한국에 혼자 두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해서 결국 동의하셨죠. 비자 준비하고 이런저런 서류 정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2020년 초에 시어머니가 미국에 오셨는데 마침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더 힘들었어요. 병원 가는 것도 까다롭고 한국 음식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시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니까 저나 남편이 항상 따라다녀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시어머니 돌봄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혈압약, 심장약 챙겨드리고 병원 예약도 제가 다 했어요. 한국 음식도 해드리려고 주말마다 시간 내서 밑반찬 만들어드리고요. 시어머니도 정미가 참 잘해준다면서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메디케어는 65세부터인데 시어머니는 시민권자가 아니시니까 혜택을 못 받으시거든요. 민간보험을 들어드렸는데 한 달에 $600 정도 나오고 거기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월 $1000 정도는 의료비로 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점점 경미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시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죠. 고객 미팅 중에도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급히 집에 가야 했거든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비상금도 점점 바닥이 나고요. 남편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콜로라도에 별장이 있으니까 다행이다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저는 시어머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든요. 남편도 그런 걸 물어보라고 하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근처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콜로라도 별장은 시아버지 생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셨던 거라더라고요. 2000년대 초에 $400,000 정도에 사셨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800,000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금도 상당히 있으셨어요. 한국 돈으로 5억 정도, 달러로는 $400,000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자산이 $1,500,000 정도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비 부담하면서 살기보다는 콜로라도 별장으로 이주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우선 별장이 있으니까 주거비 부담이 없고 콜로라도는 캘리포니아보다 생활비도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공기도 좋으니까 시어머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남편한테 제안했을 때는 처음에 좀 망설이더라고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1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을 다 버리고 가는 게 맞나? 이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어머니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동의하셨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죠. 어머니, 콜로라도 별장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요양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너희들 일에 지장 주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가보기로 하셨어요. 2021년 봄에 처음으로 콜로라도 별장을 가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로키 산맥이 보이는 곳에 4베드룸 3욕실짜리 집이었어요. 2,5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니까 꽤 넓었고 마당도 넓어서 시어머니가 산책하시기에도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네. 여기서 살면 건강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재산 관리를 제가 맡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정미야, 내가 이런 일 잘하니까 맡아줄래? 나는 복잡한 거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워 오브 어토니 재산관리 위임장 서류도 만들고 은행 계좌 관리도 제가 하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컨디션도 콜로라도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고 저도 콜로라도에서 부동산 라이선스를 새로 따서 일을 시작했어요. 콜로라도는 관광지가 많아서 별장이나 휴양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도 하고 부동산 경험도 있으니까 한인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시어머니 자산 관리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금 일부를 CD나 안전한 펀드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도 늘렸고 세금 관련 처리도 효율적으로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시어머니께 보고서도 만들어서 드렸어요. 어머니 자산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2022년 말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 돈이 어디 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 때문인가 싶어서 어머니, 다 여기 있어요 하면서 통장 보여드렸는데도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미야, 너 혹시 내 돈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영 못 믿어오시다는 시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다른 한인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돈 관리 맡아서 하면 조심해야 한다. 요즘 세상에 누구를 믿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나 봐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콜로라도까지 따라와서 3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도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예민해지신 것 같다. 이해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더 심해지셨어요. 며칠에 한 번씩 내 통장 어디 있어?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콜로라도 집 팔아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얼마나 건강해지셨어요. 한국 가시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의료비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며칠 출장을 가게 됐는데 큰 부동산 거래 건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거든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2박 3일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시어머니가 혼자서 은행에 가신 거예요. 영어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택시 타고 가셨나 봐요. 그리고 파워 오브 어토니를 취소하고 모든 계좌를 본인 명의로 바꾸신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미리 말씀 안 하시고 혼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내 돈인데 내가 관리하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3년 동안 제가 관리해 오던 걸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동산 에이전트를 부르신 거예요. 콜로라도 별장을 팔겠다고 하시면서요.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서 결정하신 거죠. 어머니 갑자기 왜 집을 파세요? 여기서 잘 지내셨잖아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너희는 젊으니까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 정말 허무했어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생활을 접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다니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이미 한국행 항공편까지 예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 출발이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확고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우리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거 몰라?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나름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시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갔어요. 큰 캐리어 2개의 짐을 꾸리셨는데 정미야, 무거우니까 들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3년 동안 저를 의심하시고 갑자기 집까지 팔아버리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짐까지 들어달라고 하시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들어드렸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고생 많았다고 한 말씀 해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상처를 받은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부동산 거래가 완료됐어요. 80만 달러에 팔리셨더라고요. 저희는 일주일 안에 집에서 나가야 했죠. 다행히 덴버 쪽에 렌트할 곳을 구해서 급히 이사했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깨달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낯선 땅에서 며느리에게 의존하며 사는 게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불안하셨을 거고요. 특히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더 예민해지셨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의심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 나이에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름의 용기를 내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좀 더 세심하게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재산 관리할 때도 매달 보고하고 큰 결정은 미리 상의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실 때 화를 내지 말고 더 이해해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의심받고 쫓겨나다시피 한 거잖아요. 3년 동안 제 인생도 많이 희생했는데 말이에요. 남편과도 이 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보자는 쪽이고 저는 우리도 억울한 게 있다는 쪽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한동안은 부부 사이도 좀 어색했어요. 덴버로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덴버 쪽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보다 더 크니까 부동산 업무 기회도 더 많고요. 한인 커뮤니티도 더 활발해서 인맥도 넓어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국에 잘 도착하셨다고 남편한테 연락 주셨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지내시면서 가끔 동네 병원에도 다니시고 예전에 알던 분들과도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배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선의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부모 모시는 것도 결국 인생 설계의 일부라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로가 편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특히 재산 관리 같은 민감한 부분은 더욱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고 큰 결정 전에는 반드시 상의 드리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놔야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죠.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겪은 일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부모님 모시기 전에 가족회의를 충분히 하세요.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문서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해요. 파워 오브 어토니 같은 법적 서류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가족 미팅을 해서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관리하면 나중에 오해받을 일도 없고 모든 가족이 안심할 수 있거든요. 또 시부모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불안감,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예민함,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죠. 특히 재산 관리 같은 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해요. 저도 시어머니가 의심하실 때 좀 더 참을성 있게 설명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와 시어머니 모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3년 동안 저희가 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원하시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찾으셨고 저희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덕분에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콜로라도에서의 3년은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성도 쌓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협력하는 법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투명한 소통, 현실적인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시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을 통해서 안부를 전해 들어요. 건강하게 지내신다니까 다행이고 저희도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정착하고 있다고 전해 드렸어요. 언젠가는 시간이 더 지나서 서로의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시부모를 모시는 일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다만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서로가 편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물론 마음으로는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접근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해답은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을 든다고 서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도 나름대로 중간에서 참 어려웠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무엇보다 부부가 한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저는 덴버에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한인 가족들을 많이 만나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재산 관리 문제, 세대 간 갈등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거래할 때 가족 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은 팔고 싶어 하시는데 자녀들은 반대하거나 반대로 자녀들은 팔자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팔겠다고 하시거나요. 그럴 때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죠.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콜로라도에서 보낸 3년이 힘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계속 안일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신중하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은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시어머니 모습, 그때 짐 좀 들어달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고생 많았다고 해주셨던 작별 인사까지요.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시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불안하셨을 거고 낯선 땅에서 며느리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더 예민해지셨을 수도 있고요. 결국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았어요. 시어머니 마음을 더 세심하게 헤아렸어야 했고 의심하실 때도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드렸어야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됐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요즘 가끔 콜로라도 스프링스 쪽으로 업무차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살던 그 별장 앞을 지나가 보곤 해요. 새로운 주인이 사셔서 마당을 다시 꾸미고 집도 조금 리모델링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다른 사람 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쉽거나 서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 집에서도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희에게는 추억이 남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저는 덴버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동산 업무도 점점 안정되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남편도 이쪽에서 일이 더 잘 풀리고 있고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밀어내 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이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의로 한 일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선의도 오해받을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더 신중해졌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제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미리 고려해보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가족 관계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면 그걸로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고 억울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여러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콜로라도에서의 3년이 주신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어머니와도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서로 상처받은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최선이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잘 버티시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